테슬라 소식입니다. 1. 미국에서 모델 3 모델 Y, 리콜하는 테슬라. 테슬라가 일부 모델 3 모델 Y 차량에 대해 브레이크 캘리퍼, 고정 볼트 결함으로 미국에서 자발적 시정 조치에 나선다. 해당 차량 생산 일자는 국내에서 출시될 시기와 겹쳐 향후 한국에서도 리콜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2018년 12월부터 2021년 3월 사이에 제작된 일부 모델 3 차량과 2020년 1월부터 2021년 1월 사이에 제작된 모델 Y 차량에 대해 리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이 같은 내용을 미국 소비자들에게 이메일로 전했으나 리콜 차량이 몇 회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도 아직 이 같은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브레이크 캘리퍼는 앞바퀴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유압장치로 앞바퀴 휠에 있는 구멍으로 보면 붉게 도색된 캘리퍼가 보인다. 볼트가 이를 올바르게 고정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 느슨해지고 심한 경우에는 브레이크 캘리퍼가 휠림의 내부 표면에 닿거나 아예 분리될 수도 있다. 비정상적인 소음이 나는 것은 물론 휠이 자유롭게 회전하지 못해 타이어 압력이 순실될 가능성도 있다. 해당 차량의 생산 시기는 한국에서 판매를 시작한 시기와도 겹친다. 모델 3은 국내에 2019년 말부터, 모델 Y는 올해 초부터 들어왔다. 모델 Y보다는 모델 3 판매량이 많다. 카이즈 유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모델 3은 국내 출시 이후 지금까지 1만 5천여 대 이상이 판매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차량과 해외에서 리콜을 진행하는 차량이 다른 부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리콜 전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30일 이내에 리콜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2. 해상 우주공항 세워 진짜 로켓 배송한다. 현실의 아이언맨으로 불리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가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머스크는 31일 본인의 트위터에 데이모스가 내년 출항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다고 썼다. 함께 올린 사진에는 로켓이 발사대에 거치된 해상공항이 모습이 담겨 있었다. 데이모스는 머스크가 세운 민간 우주개발업체 스페이스X의 화성 이주용 우주선인 스타쉽의 발사와 회수를 위한 해상공항이다. 머스크는 지난해 해상공항 건설을 위해 두 척의 석유 시추선을 사들였고 각각 화성의 위성인 데이모스와 포보스라고 이름지었다. 현재 스페이스X의 주요 거점인 미국 텍사스주 보카치카에서 데이모스 개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우주선을 바다 위에서 발사하면 지상에서 쏘는 것보다 사고 위험과 소음에서 주변을 보호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발사할 수 있고 날씨의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 스페이스X는 로켓 발사 과정에서 일단 로켓을 회수하는 용도로 이미 여러 차례 해상 착륙장을 활용한 바 있다. 특히 머스크는 이 해상우주공항을 전 지구를 아우르는 로켓 배송의 거점으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미국 IT 전문 테크런치는 머스크는 로켓을 활용하면 비행기로 약 14시간이 걸리는 뉴욕에서 베이징 간 이동 시간을 30분 내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고 보도했다. 전 세계 주요 도시 앞바다에 해상우주공항을 여러 곳 설치하고 비행기 대신 로켓으로 대륙 간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애플 소식입니다. 1. LG폰 빈자리 공략 분격. 한미 점유율 쟁탈전.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철수가 본격화되면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점유율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중고폰 보상 카드 정책을 꺼내들며 LG 스마트폰 이용자 급소에 돌입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부터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9월 25일까지 LG전자 스마트폰을 반납하고 자사 아이폰 시리즈로 교체한 사용자에게 일정 수준의 중고가와 추가 보상금 15만 원을 주는 중고 보상 정책을 편다. 반납 가능한 LG전자 모델은 교체 직전까지 한 달 이상 실제 사용한 LTE 5G 스마트폰으로 3G와 폴더 타입 스마트폰은 제외된다. 교체 가능한 애플 모델은 아이폰 12와 아이폰 12 미니 두 가지다. 애플이 타사 모델을 대상으로 한 중고 보상 정책을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 애플은 추가 보상금 15만 원 지급을 위한 재원도 이례적으로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도 LG전자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중고폰 추가 보상 프로그램을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 LG전자 스마트폰을 사용 중인 고객이 최신 갤럭시 스마트폰인 갤럭시 S21 시리즈와 갤럭시 Z 폴드 2, 갤럭시 Z 플립 5G,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 등을 새로 개통하고 사용하던 기기를 반납하며 중고폰 시세에 추가로 15만 원을 보상하는 내용이다. 혜택 대상 모델은 V50 신규 등 LG전자의 LTE 및 5G 스마트폰 전 기종이다. 삼성전자는 5월 초부터 LG폰 보상 판매를 실시했지만 V50 신규로 대상을 국한했으며 보상 금액도 7만 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애플이 LG폰 보상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보상 범위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닷컴을 통한 자급제에 한정됐던 유통 채널도 대리점 및 이동통신사 매장으로 넓혔다. LG전자의 스마트폰 철수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삼성전자와 애플이 LG 스마트폰 고객 흡수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앞서 LG전자는 오는 7월 31일자로 휴대폰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양강체제가 굳어지고 주요 경쟁사들이 보급형 휴대폰 시장을 집중 공략하며 가격 경쟁은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LG전자는 대응 미흡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휴대폰 생산은 지난달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LG전자의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은 1%대에 불과하지만 국내에서는 13%로 삼성전자와 애플에 이어 3위를 달리고 있다. 애플의 국내 점유율이 21%인 점을 감안하면 유의미한 수치다. LG전자는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애플과 삼성전자에 이어 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북미 지역에서도 LG폰을 흡수하려 삼성전자와 애플의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4월 미국 스마트폰 판매량은 1억 919만 대로 전년 동월 대비 56% 증가했다. 프리미엄 대비 중저가 스마트폰 수요가 늘어나면서 애플 라인업 내에서도 아이폰 SE 등이 선전했다. 삼성전자도 갤럭시 A 시리즈 확대를 통해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수하고 있는 LG전자 점유율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북미 시장에서는 LG전자와 같은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진영인 삼성전자가 LG 스마트폰 수요를 흡수하는 데 유리할 것이라며 미국에서 LG전자의 주력 제품이 중저가 라인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최근 삼성전자의 A 시리즈 확대 전략도 힘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1. 마이크로소프트 도이치텔레콤 원스토어에 168억 원 투자. SK텔레콤의 원스토어에 마이크로소프트, 도이치텔레콤이 K-엠마켓 연합군으로 참여한다. 원스토어는 막강한 글로벌 파트너까지 확보하게 됨에 따라 K-엠마켓 수성과 글로벌 엠마켓 진출은 물론 IPO에도 탄력을 얻게 됐다. 1일 SK텔레콤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와 도이치텔레콤의 투자 전문회사 DTCP로부터 원스토어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양사가 원스토어에 투자를 결정한 금액은 총 168억 원이다. 이번 투자는 SK텔레콤이 KT, LGU 플러스 등 통신사들로부터 원스토어에 투자를 유치한 지 3개월여 만에 해외 투자 유치다. 이번 투자로 성장 잠재력을 외부로부터 인정받음과 동시에 글로벌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앱 마켓 시장에서 확실한 대항마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원스토어는 앱마켓 수수료를 파격적으로 인하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등 개발사와 상생을 통해 성장해온 국내 2위의 앱스토어다. 마이크로소프트와 DTCP가 지분 투자를 하면서 원스토어는 국내 외 통신사 및 글로벌 IT 기업이 주주로 참여하게 됐다. 이번 투자 유치는 SK텔레콤과 마이크로소프트, 도이치텔레콤이 5G 클라우드, 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해온 전략적 파트너십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SK텔레콤과 원스토어는 마이크로소프트, 도이치텔레콤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게임 생태계 육성, 국내 게임 크리에이터와 컨텐츠에 대한 새로운 기회 발굴, 클라우드 협력, 글로벌 플랫폼 확장 등 다양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SK텔레콤과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모바일 기기에서 초고속, 초저지연 기반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임 기술을 애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향후 양사는 게임 중심으로 콘텐츠 발굴 및 게임 경험 향상에 집중할 계획이다. 도이치텔레콤 역시 SK텔레콤과 지난 6년간 기술과 사업 전반에 걸쳐 돈독한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 이번 투자를 통해 양사는 글로벌 모바일 게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스토어는 흑자 전환과 11분기 연속 거래액 성장 등으로 입증한 사업 경쟁력과 해외 투자 유치 등의 호재가 이어지면서 기업 공개 추진의 속도가 붙고 있다.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IGE옥스에 따르면 올 1분기 원스토어의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35.2%에 달했다. 이는 다른 글로벌 앱마켓 성장률 대비 약 4.5배에 달하는 기록이다. 원스토어는 최근 웹소설과 웹툰 등 콘텐츠 사업 강화를 위해 장르소설 전문 출판사인 로크미디어를 인수했다. 예스24와 콘텐츠 스튜디오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등 콘텐츠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하영일 SKT 코퍼레이트 센터장은 이번 마이크로소프트와 DTCP의 지분 투자는 원스토어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한국 ICT 생태계 혁신을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쿠팡 소식입니다. 1. 5조 원 실탄으로 OTT 사업 공격 투자. 미국 증시 상장 이후 5조 원 실탄을 확보한 쿠팡이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 공격 투자한다. 이는 이커머스 최강자로 꼽히는 아마존의 아마존 프라임을 벤치마킹한 전략이다. 쿠팡은 지난해 말 신설한 쿠팡 플레이 콘텐츠를 본격적으로 확대해 매출 증대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쿠팡이라는 플랫폼에서 미디어를 통해 고객 체류 시간을 늘리는 로그인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이는 결국 소비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 쿠팡 플레이는 최근 SNL 코리아의 독점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쿠팡 플레이의 첫 예능 오리지널 콘텐츠다. 앞서 초록뱀 미디어와는 김수현, 차승원 주연의 드라마 어느 날 국내 독점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쿠팡 플레이에서 공개하는 첫 번째 한국 드라마다. 쿠팡 플레이는 차별화 포인트로 교육 콘텐츠를 내세웠다. 쿠팡 플레이는 지난해 12월 론칭 이래 해코스, 대교, IBM, 앱슬랭, BBC 등이 제작하는 교육 콘텐츠를 꾸준히 제공해왔다. 주 이용층인 엄마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다. 교육에 관심이 많은 엄마들을 대거 끌어들이면서 이에 대한 로그인 효과를 극대화했다. 실제로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IGE옥스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쿠팡 플레이에서 20대 여성이 21.1%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쿠팡이 콘텐츠 강화에 힘쓰는 이유는 OTT 서비스인 쿠팡 플레이를 키우기 위해서다. OTT는 셋톱박스가 필요한 케이블 위성 TV와 달리 인터넷 TV와 PC, 모바일 등으로 영상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서비스다. 쿠팡 플레이는 쿠팡 사업 다각화의 일환이다. 쿠팡은 지난해 1월 박대준 전 정책 담당 부사장을 신사업 부문 대표이사로 선임한 뒤 사업 다각화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7월 싱가포르 OTT 업체 후게 소프트웨어 사업 부문을 인수하고 사업 목적의 기타 부가통신 서비스와 온라인 음악 서비스 제공업 등을 추가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전 작업을 바탕으로 같은 해 12월 선보인 것이 쿠팡 플레이다. 동시 접속도 최대 4인까지 지원돼 여타 다른 OTT 서비스보다 가격도 저렴하다. 쿠팡 플레이는 아마존의 아마존 프라임을 벤치마킹한 전략이다. 쿠팡의 롤 모델로 여겨지는 아마존은 유료 회원에게 온 오프라인 할인, 무료 배송, 비디오, 음악 등 콘텐츠를 제공하는 아마존 프라임을 선보인 바 있다. 쿠팡도 2018년 로켓아웃 멤버십을 선보였지만 고객을 묶어둘 수 있는 로그인 요소가 부족하다는 것이 한계였다. 이 때문에 쿠팡은 쿠팡 내에서 오래 체류하며 소비하는 충성 고객층 확보가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쿠팡이 OTT 콘텐츠 확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쇼핑과 미디어의 결합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OTT 시장은 해마다 증가하면서 이용자를 끌어모으고 있는데 이들이 그대로 플랫폼 내에서 소비를 일으킨다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수준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OTT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8% 증가한 1,100억 달러 규모로 집계됐다. 올해도 약 15% 성장한 1,260억 달러 규모가 될 전망이다. 업체별로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넷플릭스가 2억 370만 명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아마존 프라임은 1억 5천만 명으로 2위 수준이다. 국내 OTT 시장 규모는 2012년 이후 연평균 28% 성장을 거듭해 지난해 7,801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
업체별로는 순이용자 기준 넷플릭스가 816만 명으로 선두며 국내 업체인 웨이브가 370만 명, 티빙이 279만 명 수준이다. YG앱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쿠팡 플레이 이용자는 106만 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출시 5개월 만에 100만 명이 넘는 사용자를 확보한 셈이다. 또 업계에서는 쿠팡 플레이를 강화하는 것이 쿠팡이 해외 이커머스 시장을 공략하는 것과 관련이 크다고 보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부터 싱가포르 법인을 이끌 임직원 채용 작업을 진행 중이다. 첫 해외 진출지로 싱가포르를 선택한 것은 뉴욕 증시 상장으로 실탄 마련에 성공해 국내 투자에 이어 해외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쿠팡이 인력 채용을 마무리하면 싱가포르 이커머스 및 OTT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내다본다. 싱가포르에서는 한류 스타나 K 콘텐츠의 인기가 높기 때문에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본업인 이커머스 성장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진출은 결국 동남아시아 진출 포석으로 쿠팡은 쿠팡 플레이를 통해 K 콘텐츠를 유통하며 자연스럽게 쿠팡으로 소비자들을 가로채는 것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승우 SK증권연구원은 최근 쿠팡뿐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등이 OTT 서비스 기업과의 제휴나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에 공들이는 것도 각자 본업에서의 추가적 성장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